지금 에이펙의 대통령 불참하셨죠?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국무회의 오늘 주재한다고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그러셨다가 갑자기 어제 주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뭐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주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외교나 내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원래 가시려고 했던 해외의 정상회담과 원래 주재하시려고 했던 국무회의도 지금 주재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장관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대통령을 전환했고 또 최근에 이제 본인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 자꾸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외치, 내치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으로부터는 더 큰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또 검찰로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제가 또 그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국정의 범위와 폭 또 깊이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문제는 더욱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쉼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피해야 될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형사적 처벌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만 강조하고 또 중단 없는 국정만 강조하면서 그릇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진하다가 내외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장관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것은 없지 않는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금태섭 의원님. 예,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번 정부 들어서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은 네. 국방부에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의 북핵 미사일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강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작전적 수준에서 KAMD 킬체인에 더하여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예,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하기로 결정한 게 어떤 경위를 거쳤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의 이제 한국형 삼축체계를 만들고 정보 차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보 분야의 보안 사항으로서 이것을 식별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10월 27일 날
논의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그 국방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직접 앉아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NSC의 토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저와 전화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못 드리신 거네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만 진행 상황과 얼마 관련해서 동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까? 뭐 한 상당한 시간을 전화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경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협정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그거를 굳이 이 상황에서 이걸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지금 심지어는 국방에 관한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 묻어서 결정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장관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좀 만나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32개 나라 나토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 교환에 관한 그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보다 우리만 간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과 대면하지도 않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거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와중에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굳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가면서 추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점 여쭙는 겁니다. 그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의 다양성,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로 했던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인 필요성을 일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정치적 또는 기타 다른 뭐 의도를 가지고 국방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보 교환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고 말고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충분히 문제없이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문제다. 그럴 사안이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미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작전적 수준에서 KAMD 킬체인에 더하여 한국형 대량 응징 보급 체계.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이 그 한일 정보보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하기로 결정한 게 어떤 경위를 거쳤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의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만들고 정보 차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보 분야의 보안상으로서 이것을 식별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10월 27일 날 논의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게 그 국방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과 직접 앉아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NSC의 토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저와 전화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못 드리신 거네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만 얼마 동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까?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가 또 그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국정의 범위와 폭 또 깊이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특히 아니, 외교안보 분야는 문제는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한 사람입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쉼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피해야 될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형사적 처벌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만 강조하고 또 중단 없는 국정만 강조하면서 그릇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에이펙의 대통령 불참하셨죠?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국무회의 오늘 주재한다고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그러셨다가 갑자기 어제 주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뭐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기로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주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외교나 내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원래 가시려고 했던 해외의 정상회담과 원래 주재하시려고 했던 국무회의도 지금 주재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 장관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대통령을 전환했고 또 최근에 이제 본인이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 자꾸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이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외치, 내치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으로부터는 더 큰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또 검찰로부터는 뭐 한 상당한 시간을 전화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어떻게 결정된 건지 경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협정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그거를 굳이 이 상황에서 이걸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지금 심지어는 국방에 관한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 묻어서 결정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장관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좀 만나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중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국민적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32개 나라 나토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 교환에 관한 그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보다 우리만 간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과 대면하지도 않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 검토를 거치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와중에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굳이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진하다가 내외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장관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해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것은 없지 않는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금태섭 위원님. 예, 그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이번 정부 들어서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은 네. 국방부에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의 북핵 미사일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강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하였고